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엔지니어링 전략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Q&A 전용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넬을 설계하고 제작을 위해 대부분의 기업에서 2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디지털 매뉴팩처링 기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의 판넬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설계에서 제작 단계로 갈수록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플랜과 리탈의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서 제작 단계에서 집중되는 업무로드를 크게 감소시켜서 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판넬 제조 분야에서 몇 가지 이제 큰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증가되는 원가 자금에 대한 압박입니다. 두 번째로는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납기 단축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이제 수작업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업무 흐름이라든가 품질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판넬 제조 분야에 있어서 종전에 이제 사람 중심의 수작업 업무들을 자동화하려는 움직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플랜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하였고 이 플랜과 리탈의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서 각 업무 영역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넬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요. 대략 판넬에 들어가는 전장품의 수가 한 90개 정도 되고 와이어 포인트 수가 한 500포인트 되는 그러한 판넬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그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약한 기존의 수작업으로 작업했을 때 제조 시간이 약 한 58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나 반자동화 했을 경우에는 34시간 정도, 약 한 41.3% 정도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완전히 자동화했을 경우에는 2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럴 때 이제 기존의 수작업 대비해서 약 한 58.6%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이제 기업마다 또는 제작하는 제품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수작업 방식보다는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넬 제조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큰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각 업무, 판넬을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수작업이 있던 부분을 자동화했을 때 나타나는 효율입니다.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선 와이어를 미리 사전에 재단하고 그리고 라벨링을 붙이고 판넬을 가공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동화하기가 가장 가능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배선 작업에 대한 시간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수작업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판넬 제작 과정에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 판넬을 제작하는 공정별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판넬 제작을 위해서는 자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 제조 공정별로 필요한 자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겠죠. 현재 작업하는 형태를 보면은 제작에 필요한 기구 부품이라든가 전장 부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제 BOM입니다. 하지만 이제 BOM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필요 이상의 자재를 주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폐기되거나 재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는 이제 자재가 만들기 위해서 자재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아서 자재 창고를 빈번하게 이제 방문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재를 찾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이 플랜에서는 그 사전에 각 판넬 제조 공정별로 필요한 파트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전에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제작 공정별로 BOM을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어서 부품 검색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팅인데요. 보통 이제 판넬에 들어가는 커팅 소재들은 뒷레일이라든가 배선 덕트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덕트라든가 뒷레일을 치수를
하나씩 측정하고 수작업으로 커팅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작업자가 실수에 의해서 레일과 덕트를 다시 재작업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리탈에서는 세카렉스라는 이제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이제 수작업 커팅 대비해서 약 한 51% 정도의 시간 절약 효과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하기 때문에 자재 폐기되는 자재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이 플랜의 프로 패널을 통해서 길이 정보 값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넬을 가공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판넬을 가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판넬을 가공하거나 아니면은 판넬 제조업체에 요청을 해서 판넬을 가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치수를 사람이 일일이 측정을 하고 홀을 뚫거나 할 위치들을 마킹을 하고 홀 가공이나 펀칭, 밀링, 태핑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도면대로 이제 완벽하게 작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작업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 가공 소음도 크게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이제 이 플랜의 프로 패널을 통해서 미리 제작 전에 그 제작 모델을 갖다 만들게 되면은 이 좌측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릴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템플릿을 1대1로 출력해서 판넬에 부착을 하고 그 작업하게 되면은 미리 치수를 재거나 마킹하는 시간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텔에 이제 가공 장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퍼렉스 BC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중판이나 도어, 하우징에 들어가는 어떤 홀이나 태핑 같은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하려면 이제 가공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들은 이제 이 플랜 프로 패널을 통해서 NC 가공 데이터를 직접 머신에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 소재 같은 경우는 기존 수작업 대비해서 한 8배 정도, 스테인리스 소재 같은 경우는 20배 정도 이상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한 150개 정도의 하우징을 가공할 경우 약 한 2.5년 정도면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수작업 대비해서 약 한 72% 정도의 시간 세이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퍼플러스 LC라는 장비인데요. LC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그 가공 툴을 이용해서 가공하지만 LC는 이제 레이저 가공을 합니다. 레이저 가공을 했을 때 이제 장점은 이제 3D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적치한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인 클램핑 없이 가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레이저 가공이다 보니까 이제 비접촉식이고 진동이 적고 그다음에 소음이 적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퍼플렉스 LC의 데이터를 주는 것도 이 플랜의 프로 패널을 통해서 설계한 정보들을 즉 가공 정보들을 LC 장비에 전달해 줄 수가 있고요. 가공 성능은 수작업 대비해서 한 89% 시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터미널 조립인데요.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가 갑자기 다운이 되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터미널 조립입니다. 터미널 조립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서 봤을 때 뭐 소형 판넬이라 할지라도 터미널 블럭이 수백 개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터미널 조립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휴먼 오류가 발생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 엔드 브라켓이나 엔드 플레이트 같은 액세서리들을 누락해서 재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플랜에서는 미리 이렇게 좌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터미널 블럭을 사전에 조립해보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X라는 자동화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터미널 블럭을 미리 사전에 자동 적재하고 마킹 작업도 처리할 수가 있고요. 시간당 약 800개 정도의 터미널 블럭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플랜 프로 패널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구물들의 설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 2D로 제작된 동의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립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부품 간에 열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품이 가져야 될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2D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 간의 간섭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플랜 프로 패널을 통해서 3D로 수행하게 되면은
부품의 간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열 방출되는 그 장착 공간에 대한 거리를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사전에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플랜에 설계된 정보들은 클라우드 서버의 그 솔루션이 이 플랜 이 뷰를 통해서 종이 도면 없이 판넬 제작도 가능합니다. 이 플랜 이뷰 같은 경우는 이 플랜에서 설계된 정보들을 바로 클라우드 서버에 올릴 수가 있고요.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은 해당되는 정보를 활용해서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 시운전, 서비스 지원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각 업무 담당자들이 이뷰를 통해서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뷰를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무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최신의 설계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벨링 작업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라벨링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장치의 디바이스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와이어에 라벨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제 보통 현장에서 라벨 머신에다 키인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휴먼오류가 생기기 쉽고 그다음에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플랜에서는 장치의 넘버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와이어의 넘버링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수행된 결과물들을 라벨 기기에 직접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사전에 배선하기 위해서는 와이어를 길이별로 커팅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를 수작업으로 측정하고 수작업으로 커팅하고 와이어 넘버링을 매기게 되죠. 보통 수작업으로 와이어를 가공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선 그 도면을 해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와이어를 스트리핑하고 클램핑하고 그다음에 넘버링을 답니다. 그다음에 와이어를 배선을 하고 다시 반대쪽에 대한 커팅, 스트리핑, 클램핑, 마킹해서 하나의 와이어를 연결하게 됩니다. 우선은 일단 반자동 장비를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와이어 가공을 할 때 이제 길이별로 절단을 하거나 탈피하고 압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플랜 프로 패널에서 그 와이어의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나면은 그 길이 값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 계산된 길이 값들 바로 이렇게 그 장비에 전달해서 길이별로 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들을 시간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수작업 대비해서 약 한 14% 정도의 시간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자동 장비고요.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제 완전 자동화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와이어 터미널이라고 불리는 WT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패럴 타입은 0.5에서 2.5까지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와이어의 굵기는 24가지 또는 36가지 정도의 와이어를 순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랜에서 길이가 계산된 값을 바로 와이어 터미널 머신에다가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와이어는 이 플랜 스마트 와이어링을 통해서 배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간 한 300개 이상 정도의 판넬을 제작했을 때 약 한 2.5년 정도의 투자 배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작업으로 하던 방식과 자동화 장비를 이용했을 때의 어떤 시간 절감 효과를 비교해 보시면 보통 수작업으로 배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약 한 와이어 한 포인트당 105초 정도 걸리고요. 반자동화를 적용했을 때는 한 60초 정도, 완전 자동화했을 때는 한 45초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 적용하시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풀 자동화했을 경우에는 한 70에서 80%까지 시간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선 작업인데요. 배선 작업 자체는 사람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그 저희 이플랜 그룹 내에서 이제 리타일 그룹 내에서 자동화 장비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현업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해야 되지만 이 배선을 작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툴들을 제공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배선 작업할 때 보시면은 보통 종이로 출력된 도면을 이용해서 배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종이로 출력된 도면을 활용했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그 필요한 정보들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배선 작업을 하다 보면은 회로가 어떤 배선 작업을 하는 걸 이제 마킹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오배선은 없는지 누락된 배선이 없는지를 회로도라든가 또는 엑셀로 만든 배선 리스트를 가지고 활용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 플랜에서는 스마트와이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전기 기술자가 이제 숙련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제 도면에 대한 독해 능력이 없더라도 배선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배선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설계가 바뀌었을 경우에 다시 현장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내릴 때는 보통 페이퍼로 다시 또 출력을 하시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스마트 와이어링 소프트웨어에다가 바로 변경된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상황을 중앙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스마트 와이어링의 이제 구동 화면인데요. 이따 이제 오후 시간에 자세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회로도 없이 배선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선에 필요한 3D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디지털 환경이고요. 그리고 최신의 변경 정보를 자동으로 비교하고 작업 오류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이 도면을 보면서 작업하는 방식에 비해서 약 한 20% 정도 시간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넬이 제작이 되고 나면 이제 테스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종이로 출력된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오배선은 없는지, 누락배선은 없는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과정도 스마트 와이어링을 통해서 이플랜 프로 패널에 생성된 디지털 트윈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플랜의 스마트 와이어링에 정보를 띄워놓고 동시에 필요한 검사해야 될, 테스트해야 될 위치들을 스마트 와이어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플랜 이뷰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플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셔서 도면 정보를 보시면서, 즉 기존의 종이로 출력된 도면을 활용해서 테스팅하는 과정을 이플랜 스마트 와이어링과 이플랜 이뷰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넬들을 실제 이제 공장에서 운영하실 때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활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판넬을 제작할 때 판넬의 주요 디바이스라든가 또는 설비에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또는 QR코드 리더기를 통해 갖고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해당되는 정보, 예를 들어서 장치 태그라든가 부품 번호, 부품 명칭, 사양 정보 또는 그 부품이 가진 카탈로그 정보들을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도면 정보도 함께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요 통신 케이블이나 파워 케이블에 QR코드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특히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정보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프롬프트 정보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QR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설비 보전,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력 관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체할 부품의 QR코드를 인식을 하고 장치를 교체한 다음에 그 보전 기록 사항들을 우리가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보통 현장에서 이제 어떤 이력 사항들을 물론 이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시기도 하지만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에 펜으로 사람의 일일이 수기로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플랜의 데이터 기반의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그 정보들을 이력을 남기고 보전 관련된 이력 리포트를 생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즘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최신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설비 보전 관리를 좀 더 스마트하게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OPC UA나 아이오링크 센서를 이용해서 부품이 교체됐을 때 그 이력이 남겨지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도면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알람 사항이 발생하면은 그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됐을 때 해당되는 도면 정보를 표시해주고 부품이 교체가 되면은 교체된 이력 사항들을 자동으로 읽어서 도면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 이 장비는 테스트 장비로 꾸며서 안산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제조혁신 센터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장품의 수명 관리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법들인데요. 이제 전장품의 수명이 임박했을 때 그 정보들을 수명 관리 시스템에서 알람을 띄워주고 그 정보를 이플랜의 도면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QR 코드를 이용했던 방식을 좀 더 자동화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도면 데이터와 그 설비의 운영 관리 시스템과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하나의 장표로 한번 요약해 보시면요. 우선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플랜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 설계, 유공업 설계, 전장 설계, 그다음에 3D 디지털 트윈 설계, 하네스 설계를 수행을 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플랜의 오류를 디자인 룰이라든가 일렉트리컬 오류를 체크하시고 제작에 필요한 부품 리스트, 터미널 블럭, 라벨 데이터, 전선 목록, 패널 레이아웃, NC 데이터, 하네스 제작도, 배선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물들은 모두 회사에서 운영 중인 PLM이나 PDM 시스템과 통합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상위 시스템인 ERP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조를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각종 장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커팅이나 탈피, 압착 단자,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풀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하거나 뒷레일 가공, 터미널 조립, 패널 가공, 라벨링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탈의 플랫폼인 외함, 배전, 공조, 모니터링 같은 각종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판넬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작된 결과물은 스마트 O&M 측면에서 이 플랜의 플랫폼인 PDS를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뷰라든가 이뷰를 통해서 도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PLC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에서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 플랜 시스템을 연결해서 다시 설계 정보로 반영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플랜과 리탈이 추구하는 전체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가치 사슬의 전체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현재까지 그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이 플랜과 리탈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엔진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션은 회로도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전기 엔진의 표준 이 플랜 일렉트릭 P8에 대한 소개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